서울 지하철을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단체 협상이 어젯밤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5시 30분 첫 차부터 예고됐던 노조의 총파업도 철회됐습니다. 노사 갈등으로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데 노사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네,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감축 운행 등으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앞으로 노사가 함께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첫 소식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협상은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차례 회의가 멈추는 등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사측은 지난 6월 초 재정위기 해결책으로 전체 인원의 10%에 달하는 1,500여 명 감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약자 무임 수송과 코로나 사태 영향 등으로 올해 운송 적자 예상치는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구조 조정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직 확대 같은 정책은 잦은 운행사고와 산업재해 등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합니다.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막판 실무진 논의에서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 임금 축소나 강제적 구조 조정은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신 무임 수송 등의 공익 서비스 비용 보존을 정부와 서울시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정 여건의 근본적 개선 문제는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극적인 협상 타결로 노조 측이 오늘 첫 차부터 예고한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은 대체 인력이나 운행 간축 없이 정상 운행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밤사이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39m의 매우 강력한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서귀포에는 오늘 새벽까지 90mm의 비가 내렸고 현재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추가로 쏟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제주와 남부지방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에 자리 잡은 태풍 찬투의 모습입니다. 한반도에 매우 가깝게 올라왔지만 곧바로 우리나라를 향하지는 않겠습니다. 중국 북동부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태풍의 이동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풍의 앞쪽에 형성된 비구름대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태풍 찬투는 이동 속도가 시속 1에서 3km 정도로 거의 제자리에 머무는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목요일 새벽 방향을 동쪽으로 틀겠고 이때 편서풍을 만나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겠습니다. 금요일엔 남해안과 제주 사이를 통과한 뒤 토요일 새벽 동해 먼바다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일단 내일 수요일까지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제주도에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해남부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바람은 태풍이 남해안과 제주 사이를 통과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최고조에 이르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6m 이상의 강력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도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그리고 강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간판이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JTBC는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디지털 기록을 직접 검증해봤습니다. 일단 지난 11일 오전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손준성 보냄에 연동된 연락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일 손준성 보냄이 적힌 고발장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살폈습니다. 분석 결과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은 손 검사의 실제 전화번호와 연동돼 있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의 전달 기능으로 파일을 보내면 이전에 전달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림 파일들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이 파일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이서준 보냄이라고 뜹니다. 이서준 보냄을 누르면 제 텔레그램 프로필이 나옵니다. 프로필에는 제 휴대전화 번호가 연결돼 있습니다. JTBC는 그제 저녁 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손준성 보냄이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동안 언론 등에 공개된 캡처본 복사 파일과 달리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방식 그대로 고발장 사진 파일을 전달받은 겁니다. 취재진은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을 켠 채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텔레그램 화면에선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 보냄으로 바뀌었습니다. 취재진 휴대전화에 이전에 취재를 하며 입력해둔 손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손준성 검사로 이미 저장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냄 부분을 누르니 검사 손준성의 텔레그램 프로필이 뜹니다. 프로필 정보란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손준성 차장검사가 지난해는 물론 현재도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전화하기를 눌러보니 취재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손 검사의 번호와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손 검사가 텔레그램을 탈퇴하면서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 보냄으로 바뀌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 보도되기 20여일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이죠. 조성은 씨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첫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자신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이 정치 공작 의혹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삼류 정치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조성은 씨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 씨가 검찰이 야당의 고발장 등을 건넸다는 뉴스버스 보도를 앞두고 박지원 원장과 상의한 것을 사실상 실토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지난달 11일 조 씨가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고급 일식집에서 박 원장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위치상 별실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박 원장과의 만남 전후로 조 씨가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캡처한 것이 수상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입니다. 그러자 조 씨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전 총장과 박 원장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아 상의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 원장도 조 씨와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과 조 씨 등 3명을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원장은 정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국정원법 위반, 조 씨는 공동정범으로 고발장에 적혔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 주말에 있을 민주당 대선 호남 경선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2주 동안의 경선에서 4위에 머문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에서 물러나면서인데요. 정 전 총리 지지층 표가 어느 후보에게로 가게 될지 관심입니다. 황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 경선 후보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경선에서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까지 약 55만 명이 투표한 결과 정 전 총리는 누적 득표율 4.27%로 추미애 전 장관에 밀려 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정 전 총리는 다른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른 후보를 지지 선언하실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전북 출신인 정 전 총리가 중도 하차하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호남 경선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호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가 약 20만 명으로 서울보다 많은 주요 승부처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사이에서 고심하던 일부 친문위원들이 이 전 대표를 공개 지지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지금은 말을 아낄 때라고만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향도 역할을 아주 잘 하실 그런 어른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퇴하신 점에 대해서 참으로 이제 안타깝다는. JTBC 황예린입니다.